우주의 신비, 지하세계, 돌로레스 캐논. 우주의 신비 시리즈 2편에서 지하도시에 대해 썼기 때문에 이 주제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지하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많은 신화와 전설들이 있으며 나는 그러한 전설들이 항상 진실의 일면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마리아는 구름에서 내려왔을 때 어두운 숲이 시작되는 입구에 있는 거대한 오크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붉은 머리에 털옷을 입고 활과 화살이 들어있는 화살통과 칼을 지닌 젊은 남자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자라 빛을 차단하는 자연스러운 지붕을 만들어 터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동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는 그 동굴의 끝에 있는 어떤 걸 찾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낸 방법은 사람들이 그에게 알려준 이야기, 전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찾아보려 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당신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다고 합니다. 동굴의 끝에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걸 가지고 있으며 이 동굴 어딘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시기에 도움이나 해답이 필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조와 동시에 파괴가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치 지구가 뒤집히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사람들은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은 예상되었지만 변화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러한 변화가 온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관찰하면 모든 것이 당신 앞에 드러날 것이며 아주 집중해서 듣는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안다면 당신네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그래야만 하고 그걸 무시한다면 우리의 문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흐른 뒤로 그를 이동시켜 숲을 지나 찾던 걸 발견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는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형태가 없는데 아주 밝아요. 마치 액체처럼 형태가 계속 바뀌는데요. 아주 하얗습니다. 어떤 때는 노인처럼 보였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형태를 바꾸고 변화합니다. 그 존재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도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당신이 나무의 소리를 듣거나 바람에 귀를 기울일 때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작은 부분을 주었습니다. 이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것은 그의 작은 부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마치 물을 한 국자 떠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액체가 아니며 물의 느낌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조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아주 밝습니다. 노랗고 하얀 빛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답을 해준 것은 아닙니까? 그는 나에게 모든 답을 주었고 내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앞으로 돌려 그가 집으로 도착한 시간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조각이 중심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거대한 변화, 지구가 휙 뒤집히는 지구가 우리 위로 올라와 접히고 있어요. 고치처럼 보입니다. 지구가 접혀 고치처럼 되었다고 말했는데 흙입니까? 바다입니까? 아님 다른 것? 나무들이 있는 헬기입니다. 두꺼운 껍질처럼 되어 속이 둥글고 거대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그 장면을 본다는 건 정말 무서울 텐데요. 아닙니다. 이 일은 일어나야만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건 그 조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해 보려 하는데 흙이 숲을 덮친 것입니까? 바다에 있을 때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흙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쳤는데 그 조각 덕분에 그것이 중심부에 있는 떨어지지 않고 넘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었던 작은 지대의 중심으로 빈 공간이 생긴 것이군요. 고치처럼 만들어진 것이 마을을 넘어 지나갔다고 했는데요.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지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표면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까? 집에 있었던 이들은 살았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낯설게 들렸지만 어쨌든 어떠한 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호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마을의 크기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조각 덕분에 가능합니다.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그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지구 표면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하에는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랄 수 있는 씨앗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고치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립니다. 다른 공간에는 커다란 방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 방들을 그곳에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구입니다. 지구에는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구멍들이 있고 작은 호수들도 있습니다. 지구에는 많은 비밀들이, 많은 존재들과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의 귀를 기울이고 바위들의 소리를 듣고 다른 창조물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만 준비하는 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는 다른 생명체들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아래로 간 것입니까?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우주의 신비 시리즈 2편에서 언급했던 지하도시에 다가가는 듯 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많은 지하도시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존재들은 작은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고 많은 동물들, 그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고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지식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 지상으로 돌아갈지 알 수 있습니까? 지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지금 이전에도 어떤 세상이 있었는데 그곳은 필요한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그럴 수 없었던 이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구가 스스로 돌보고 유지하는 방법이군요. 네, 당신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까? 네. 그러나 내 생애 동안에는
지상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잠재의식을 불러내 그 남자가 자신의 삶 동안 알려주지 못했던 내용을 얻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잠재의식이 왜 그러한 특정한 삶을 보여줬는지 물어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할 배움들이 있습니다. 다음 생으로도 넘어가게 되는 배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의미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선상이라면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같은 환경이라는 의미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녀가 그때 겪었던 상황과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녀가 준비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가오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전승되었어야 할 많은 조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배움들로 지구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방법들입니다.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법, 나무와 잎들의 귀를 기울이는 방법, 동물들의 소리와 바람이 당신에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은 모두 실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듯이 아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한 걸 잊어버리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방법들을 시도한다면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헤쳐나갈 방법을 잃게 될 거란 것이지요.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간, 공간에 의해서요. 그것들은 이 행성의 자산으로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지구에 많은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해야 할 지점은 인류가 일으키게 될 변화이며 거기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는 균형에 대한 지식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자신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입니다. 그러한 불균형은 아주 파괴적인 힘과 에너지로 결국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마리안의 현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묘사했던 그 지하세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 장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동시에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그러한 곳들은 실제로 있으며 지상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증거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일은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가져온 빛나는 조각은 무엇이었나요? 이 행성을 지키는 수호자들 중 한 존재의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는 그에게 가장 가까웠던 이였습니다. 그는 그 조각이 빛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조각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빛나는 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조각이 빛을 밝혀줘 주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속에 잠길 때 전체 그룹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강력했던 것이지요. 네, 아주 강력했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수호하는 존재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조각이 지구와 교류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지구는 당신이 요청하는 걸 당연히 들어줄 것입니다. 호피 인디언들의 전설에 의하면 우리의 현재 세상은 네 번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전설에서 말하길 다른 세 세상은 사람들의 부패와 탐욕,
자연과의 부조화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땅이 바다에 잠기고 지진에 의해 대륙이 분리되면서 파괴되었고, 두 번째 세상은 대빙하기로 인해 파괴되었고, 세 번째 세상은 현대의 시대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되었지만 대홍수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언에 귀를 기울였던 이들은 안전한 지하 장소로 인도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이 준비가 된다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하 세계에서 올라와 지상에서 다시 정착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듣기로 네 번째 세상은 파괴의 세상이 되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다섯 번째 세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책과 시리즈 2편에서 밝히고 있는 새로운 지구와 아주 유사합니다.